오늘 광명의 도시 이곳 광주에서 세계 환단학회 마무리 시간인데요. 오전 오후 많은 연구자들께서 새 역사 문명의 지평을 여는 글을 발표해 주시고 또 천지 광명 문화로 다시 복원하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 전환기에 오늘 황금의 시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광주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새 역사의 관문을 여는 역사 대전쟁입니다. 선천 삼국세상을 문 닫는 동북아의 공전저루한 마지막 역사 대전쟁입니다. 최근 동북아 역사 전쟁의 실체를 잠시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에서는 마지막 동북공정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서도 중국은 단군조선은 물론 고구려 발해 백제가 바로 우리들의 옛 지방 정권 역사였다. 장춘대학의 그 한 교수가 중국 사관으로, 저기 강유공 교수 얼굴이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한 이 한국의 그 고대사 그 영역과 역사 문화는 우리 중국 한족의 사관에서 그 틀 속에서 다 정리를 해냈다. 이게 중국 과학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 실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디를 근원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고구려 안내하는 그 박물관 가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고구려 28대 왕 그 박람관 그 안내문인데, 고구려는 본래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이었다. 근 1000년 동북아의 대제국 고구려 역사를 이렇게 모독 폄하를 하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는 친중국 세력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각 지방 도시에는 중국 문화원, 이제 공자 학당, 공자 아카데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단군 조선을 완전히 지워라. 옛 조선은 일개 지방 군현에 불과했다. 사마천 사기는 물론이고 중국의 모든 역사 서적에서 단군 조선, 그 조선의 역사상을 완전히 무슨 자치를 지우든 말이야, 그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군 조선을 부정을 해왔어요. 여기는 중대한 중국 중화사관의 그런 의도와, 그리고 그들이 동북아 전역을 통일하려고 했었던 그 역사의 야망을 채우지 못했던 그 좌절의 역사, 패배의 역사, 또 수치의 역사 때문에 동북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 역사 정신의 그 중심에 있었던 단군조선, 이것을 우리가 사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러온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단군조선은 2700년의 관자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세 글자로 발조선이다. 발. 우리가 이것을 진실대로 보면은 환단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만이 삼조선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번조선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번조선, 즉 삼조선 인식체계, 단군조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조선, 번조선 이렇게 읽는데, 번은 판이거든. 판. 발을 하면은 니은이 빠지는 거야. 이게 약간의 발음 차이로 아마 언어를 뒤집어 가지고 삼조선 체제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조선이다. 어쨌든 이건 왜곡이다. 역사 왜곡이다. 또는 그것은 전체 단군조선을 말한다면은
박조선, 밝은 조선, 광명의 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식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논어에도 보면 욕거구이, 공자가 자기 도를 필 수 없기 때문에 동방의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공자 때 명백히 단군 조선이 실제했다. 그 이외 여시춘추에 보면은 이해다, 아주 추악한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맥, 산육, 뭐 동업, 또 청구, 이렇게 이제 여러 서적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단군 조선은 변방의 야만족, 야만인의 나라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은 83년도 5화량 시원 역사 제천단 총묘단이 발굴된 그 문화 충격과 그 후유증이, 원래는 그 현장의 신비 왕국이다, 중국의 사설은 이것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 원주인, 동방의 원주인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와 모든 역사가들이, 문화인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얼씨구 좋다고 세계 학계에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이 문화권은 이 중국 황하 문명과 분별되는 북방 문화다. 세계 학계 논문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황하 남방 문명과 북방의 지금 유화 문명이다. 한국에서는 발해연안 문명이다 그러는데, 중국은 두 개의 문화 코드, 남방과 북방 문화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그 중국의 고고학자들 논문이 다 영어로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이 동방의 한국의 조상들이 살았던 실제적인 역사의 중심 땅, 자기들이 이제 고고학 그 탐구 영역을 넓혀가지고 흑룡강 북방과 남방 쪽을 파보니까 정말로 난리가 난 거야. 천지개벽하는 역사 대변혁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환단국에서 말하는 지금 불암산, 중국에서는 완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변의 소남산 유적지에서 약 7,000년 전후에 부부 묘가 나왔는데, 70년대부터 중국의 3대 평원의 하나인 북쪽의 삼강평원 2,000군데를 군인이 지키면서 이제 이 유적을 파보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동북아의 역사 비밀이 좀 이쪽에 숨겨 있는데, 바로 이 흑룡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도 중국 한족 문화 역사의 중심지였다 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나온 놀라운 그 유적을 배경으로 해서 또 그걸 숨기면서 유물을 보통 한 3,000년씩 깎아내리면서 흑룡강성 박물관 여러 박물관에다가 이걸 분산 배치하면서 1만 년 내지 1만 4천년 전에 이 만주 흑룡강 주변에 유적 발굴을 하면서 중국의 역사는 1만 년을 넘어서 이제 1만 4천년까지 만주를 또 다른 중심으로 해서 진정으로 이 동아시아의 원주인이었다. 바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은 사실 중국의 그 일부였다, 오랫동안 일부였다. 여기 보면 코리아 액츄얼리라고 하는 그런 통역관 영어 언어를 썼는데, 액츄얼리 실제로 그러니까 이 part of China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야. 속국이란 얘기야. 속국. 한국이란 독자적인 역사 시대가 없었다.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 이거야. 자, 이제 며칠 전에 자금성에서 만났어요. 이 영상이 재밌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You would say China 5,000 years it goes back. So 5,000. Right? 5,000 at least. 有文字的是3000。 And I guess the oldest culture they say is Egypt at 8,000. 对， 8,000. 埃及更古老一些， Egypt 但是呢 older than China.，文化没有断过流的，始终传承下来的只有中国。 But the Chinese civilization is the So this is your original form, very much. Yeah, it really is. 这就是原来的文化。对， Yeah. 就我们这些人也是原来的人， and people like us 黑头发、 will 黄皮肤， be traced back to 传承下 5,000 来 years 的。 ago. 我们叫龙的传人。 Red hair, yellow skin. We call ourselves the inheritance people going down from dragon. The sons and daughters of dragon. That's great.
이 중국은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단일 문명 체계로 이렇게 내려왔다. 우리는 머리색이 검고 황인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용의 후손으로 부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를 보면은 이집트는 8,000년 역사인데 중국보다는 길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3,000년의 그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중국 한족이 단일 체제로서의 그런 문화가 지속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마지막 그 청나라 또 징기스칸의 원나라 또 그 이전에 선비족 계열의 수나라 당나라 뭐 쭉 올라가 보면은 중국이 소위 한족 문화 역사권으로서 자기 자체를 지킨 것이 몇 년이나 되냐 말이야. 실제로 중국의 역사는 최소 뭐 반 이상 3분의 이상이 이민족의 역사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 고개를 돌려보면은 이 아베 총리는 문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임나는 가야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수백 년 과거 식민지 사령탑 임나 일본부를 두고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본 국민의 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한론의 향수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NHK 그 역사 드라마 그게 뭐냐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이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론 대표자 그 사람이 이제 애칭이 세고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애를 그린 드라마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의 이 역사 현주소는 어떤가? 이 상고사의 조상들을 송두리째 전면 부정한다. 관심조차 없어요. 한국과 배달 조선은 신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화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없는 역사야. 우리들이 기억에 역사의 유전자에 사라졌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진정한 통일 역사 시대를 열기 위한 그 대전제가 뭐냐? 우리들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게 그 누구도 빠짐없이 이루어야 하는 이 시대의 역사 소명은 뭐냐 이거. 이 잃어버린 부정되고 있는 파괴된 우리들의 의식 속에 사라져 있는 한국인 조국의 역사 이 문화 원형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 시대의 가장 지구한 절대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서두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을 보면은 역사 문제 20문항 가운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상고사인데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 거기 보면 뭐 기파양 동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답이 하나가 더 있어. 지금 그 문항에 있는 두 번째 고조선 시대 철제 갑옷을 살펴본다. 그런데 중국 역사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부정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역사의 진실인데 그건 한마디로 고조선 시대는 동아시아에서 뼈갑옷, 청동갑옷, 철갑옷을 제일 먼저 제작한 이 갑옷 문화의 원산지다. 이게 10년 전에 벌써 박선희 교수가 여기에 대한 그 책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면은 북방에서 내려온 거다. 중국에서 영향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역사 문화의 그 진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도 이렇게 그 일종의 중화사관, 식민사학의 그 여독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4, 5년 전에도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오랫동안 그게 1000년 동안인지 2000년 동안인지 중국의 속국 실제 식민지 중국 역사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보잘것없는 동북아의 작은 지방 정권들이었다.
그걸 우리가 동북아 그 박물관마다 유적지마다 그런 팻말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단군, 조선, 고구려, 발해, 환단고기 언어로 대진국, 백제 역사가 다 사라지고 나머지 그 실제 중국의 지도를 보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왜곡한 저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전라도, 경상도만 빼고 다 중국 땅이야. 지금 그렇게 중국 국민들은 10대 전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인의 과거 역사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희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이제 평생 공부했는데 평양성은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요동반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게 평양성의 당군 조선의 그 왕성, 지금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나는 역사의 진실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한국인의 역사 인식의 이 현주소에서 우리는 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가? 그것은 자, 우리의 원형 문화 역사가 사라지면서 특히 중국과 일제에 의해서 파괴 부정이 되면서 1000년, 2000년 전부터 들은 유교사관, 불교사관, 또 기독교사관, 또 지금 서구 과학주의 실증사관,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다양한 색안경을 가지고 그들이 심어놓은, 부정해놓은 우리의 그 역사를 그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지금 일제가 물러간 이후로 7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지금 오히려 더 강렬해지고 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바울 신학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조상은 아브라함, 야훼의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불교사관, 유교사관, 기독교사관, 서양 과학주의사관,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역사 근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관심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서양 대국주의 사관 또는 서양 사상, 문화 논리로 우리 역사를 신화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의 가면을 쓰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 광복을 해야 되는데, 역사 광복을 위한 조용한 문화 혁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환단고기의 사서 가치는 뭐냐, 왜 우리는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게 하는가, 환단고기에는 우리 역사 문화에 어떤 소중한 정신이 담겨 있는가. 지금 우이소론을 주장하는 그들은 다 같은 우리 한국인 형제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환단고기를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생명 중도의식, 치우침이 없는 자연의 정신, 하늘의 정신, 어머니 땅의 정신, 이 우주 정신의 본성, 중도 의식을 가지고 환단고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동북아 역사의 주인공 한국인의 조상들의 그 삶의 정신에 대해서, 문화 창조 정신에 대해서, 역사 정신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면 정말로 그건 중대한 역사적 대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다른 어떤 사서에서 볼 수 없는 불멸의 절대적 위상을 갖는 그 문화 역사의 내용을 전개해 주는데,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오늘이 우리 시대의 가장 소중한 절박한 근본적인 역사의식의 전환, 그것은 사관, 우리들의 본래 전통적인
그 원형 문화의 역사관을 전해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복원해주고 있다. 한국인의 본래의 문화 역사 정신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 의식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걸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의 고유한 역사 창조의 문화 정신, 전통 역사관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광명사관이다. 하늘도 땅도 인간의 몸과 마음도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만물은 그 본성이 빛이다. 그리고 역사의 궁극 목적지,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그 유일한 생명의 목적지도 광명이다. 우주광명. 이 광명이 바로 신의 존재, 그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광명사관인데, 우리가 그 전통 역사 문화 주제를 신교라고 그러는데, 동서고금의 인류 문화의 그 근원은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신교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서교, 중동의 지금 유대교, 기독교처럼 유일신이 아니고 삼신이다. 세 가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신, 삼신인데, 이 광명사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신이 자기를 현상 우주에다가 이렇게 드러낸 거야. 그래서 이건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냈다. 신의 현현이다. 신의 출현이다. 이거. 하늘은 신이 아버지로서 나타났어. 어머니 땅은 신이 어머니로 나타난 거야. 인간은 천지 부모의 그 꿈과 이상을 완성하는 주인공으로서 아들과 딸로 태어났어. 이게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1만 년 전부터 우주와 나, 하늘과 나, 어머니 지구와 나, 모든 인간과 나, 얼마나 간단하며 근본적이며 그 누구도 이해하기 쉬운,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 삼신의 현현이다. 신 따로, 이 우주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광명사관을 쉽게 인간이란 뭐냐 할 때, 바로 이 광명이 아버지로서 하늘 광명은 환이라 하고, 어머니 땅의 광명은 단이라 하고, 천지 광명을 품고 사는 그 인간 존재를 정의를 할 때, 그것은 한이다. 한은 인간을 정의하는 거야. 이 천지 우주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우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내일을 향해 가는 모든 인간은 한이다. 그래서 이게 대한인데, 큰 사람, 천지 부모도 더 큰 사람이 이제 대한인데,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 역사관은 광명사관이면서 곧 대한사관이다. 그 대한사관의 근원은 바로 모든 인간과 천지 만물의 그 생명의 본성, 살아있는 삼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사관은 신교사관, 그것 삼신관이다. 이 우주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을 쉽게 도학적인 차원에서 구도자, 수행자로서, 기도자로서, 종교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 문학인으로, 예술가로, 과학자로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볼 때, 그 누가 보든지 이 환단곡에서 말하는 인류의 원형 문화 정신이자 한국인의 정통 역사관, 문화 정신, 인간관, 신관, 우주관, 공이 한 글자다. 환단곡의 책 이름 그대로 발굴환이라는 거예요. 이 한 글자가 우주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발굴환, 우주광명환, 우주광명환. 근데 이것을 크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우주가 살아있는
조물주 신의 모습이다. 하늘 광명과 땅 광명과 그 천지 광명을 품고 사는 이 우주의 꿈과 이상을 완성하는 그 주인공,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인데,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살아있는 조물주다. 살아있는 조물주다. 동양 사상, 주역, 뭐 노자장자, 뭐 육아, 무슨 경전이 됐든 동양 사상은 하늘 땅이 천지 부모야. 지금 교육이 망가진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천자문이 잘못됐어. 하늘 천 땅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교육이. 하늘 천 아버지 부, 땅지 어머니 모여 가지고 천지 부모. 지금 이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천지 부모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 생태계 파괴라든지 우리들의 이 생명의 절박한 이 환경 위기 파괴라는 것은 다 어디서 왔냐? 천지 부모 사상이 이게 무너진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문화정신, 역사정신에서 볼 때 잃어버린 이 인류의 원형 역사관, 문화정신, 한국인과 온 인류의 고유한 또 보편적인 이 역사관, 우주광명 역사관, 이 대한사관은 동북아의 한반도 살고 있는 한국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본래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우주 진리 정의다. 그런데 이 역사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라도에서, 이 호남 땅에서 탄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이 호남 전라도는 인류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문화 성지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태백일사가 환단고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 책을 자기 그 조상님, 조선 중종 때 이맥 어른으로부터 집안에서 전수받아 가지고 전해준 분이 바로 해학 2기 호남 3대 대문장가의 한 분이야. 또 복외거사 범장, 고려 말에 아주 대충신이었는데 범장 범세동이라는 분이 바로 광주에 묻혀 계세요. 당군 조선은 그 다음 어떤 역사로 기승이 됐냐? 북부여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교과서에 없는 거야. 실제로 부여란 말만 떠돌지 북부여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부여사 182년 역사를 완전 복원을 한 분이 바로 이 광주에 지금 잠들어 계신 범세동 어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우리 잃어버린 파괴된 역사 문화의 근원, 원형 문화 역사관을 회복하는 이 역사 광복의 문화혁명의 횃불을 이 전라도 호남에서 먼저 번쩍 다 함께 유언의 불길처럼 이 열기를 채워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혁명의 아주 매우 중대한 이벤트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이렇게 뭐 책 한 권 분량이야. 그러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환단고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우리 역사 문화의 참모습이 뭐냐, 이걸 한번 쉽게 가급적이면은 지금 원전의 성실해서 누구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환단고기 편찬 과정, 그다음에 둘째는 환단고기의 독보적 가치와 그 역사 진실이 뭐냐, 그다음 환단고기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정신에 대해서인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인류 원형 문화 역사관, 그 문화 원전 역사
경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실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환단고기의 출간 과정을 보면은 우선 환단고기의 저자를 보면 5분인데 이분들의 그 양력을 보면은 첫 번째 책 아주 간단한 삼성기상은 바로 수나라를 유학한 도승인데 이분은 유불선을 회통한 분이야. 삼성기상을 읽을 때 왜 즐겁냐? 오한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 천하사 오한건국이라고 해놓고 자 인간에 대한 진리 정의를 해놓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한 나라 광명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다. 건국을 우리들의 삶의 근본 주제로 선언을 하는 거야. 재밌는 건 뭐냐? 그 광명의 나라 환국은 어디서 왔냐? 그 환국의 국가 건설과 경영과 국가 존립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 이 유일신이라는 거야. 서양의 오직 유자가 아니야. 있을 유자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신이 광명의 우주 하늘에 계셨다는 거야. 그 단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한 단락에 유불선이 그냥 회통이 아니고 도통한 그 신법경께서 얘기하고 있다. 이분의 그 일화를 써놓은 그 불교 책을 보면은 이런 돗자리 깔아놓고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하늘을 날아다녀요. 자, 원동중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의 아버지,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오. 너하고 얘기 안 한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자리를 옮겼어. 이렇게 올곧은 선비정신의 대명사. 이분이 삼성기 하를 썼어요. 배달국 환웅초랑 18분의 족보가 나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건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행촌이암 고려 말 6 임금을 섬기신 수상을 했던 분, 이분의 집안이 아주 쟁쟁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분의 아우는 누구예요? 바로 삼성기 하승 태종의 스승인 원천석, 이 원동중, 바로 그분의 스승이야. 손자는 태종 이방원 아들 세종대왕의 스승이야. 그 이상의 지성이 어딨냐? 태양과 같은 지성으로 만인지상 1인지하에 6 임금을 섬긴 행촌이암, 천하의 대문장과 천하의 명필 원나라 황제가 감탄을 했던 역사적 인물을,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환단고기는 우위서 조작된 책이다. 이건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단군은 47분이다. 단군조선은 2096년 4년 부족한 2100년의 그 역사 통치 시간대가 있다. 근데 북부여사 완성한 지금 범장은 고려가 망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함께 불태워 죽었단 말이야. 물론 그 양반 자리 옮겨서 살았지만은 범장은 원동중, 원처석 이분하고 이제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화해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유학자들하고의 그 언어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화해사전을 번역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환단고기에서 이제 태백일사 8책을 써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창세기, 삼신오제 본기, 환국에 대해서 따로 쓴 거야. 또 배달국에서 신시봉기로 따로 쓴 거야. 그다음에 단군은 사만으로 나눠 다스렸다. 사만 관경목이라고 이런 별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도경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전, 한국인의 본래의 그 신전에서 어떤 교육을 했냐, 어떻게 천재를 올렸냐, 이게 소도경전 본원이거든. 우리들의 본래 인류 역사 문화의 그 원형을 창조한 한국인 조상들의 본래 그 경전, 국민교육 경전, 그 3대 경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그다음에 후고구려, 발해라고 하지만은 그건 식민사학이나 중화사관의 이제 그런 언어인데 대진국 그리고 이제 고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그 우리 역사의 이제 대의를 이렇게 이제 바로잡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위서론에서 보면 환단고기는 그 원래 그 원전이라는 거 초간본도 없고 79년도에 이제 교정본이 마무리돼 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유립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의 창작품이다. 그리고 다 대부분은 조작된 거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녀 사냥으로 이것은 금서고 말의 죽음의 책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단고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책 한 권이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환단고기가 초간본이 이조 왕조가 패망한 그 다음에 1911년에 신내년에 30권 초간본이 나왔는데 이미 13년 전에 서력으로 1898년에 단군세기가 간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1899년 광무 3년에 바로 이 태백일사 환단고기의 8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가 간행이 됐습니다. 이때 천보경 요해라고 하는 계연수 선생의 책도 이제 간행이 됐는데 그리고 1909년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해학 이익이 그 제자 계연수 선생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단학회를 조직을 했어요. 단학회. 이 단학회를 알아야 위서론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909년에 단학회가 조직돼 가지고 마리산 참성단에 가서 삼신 하느님께 이제 직접 신고를 드린 거야.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초간본 30권이 나왔고 10년 뒤에 이 계연수 선생이 가명극이라고 하는 조선인 그 밀정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일본 헌병대에서 아주 무참하게 온 뼈마디가 다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마침내 그 저항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일본 헌병들 대칼로 말이야 사지를 잘라가지고 압록강에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비극을 14세 소년 때 직접 현장에서 본 단해 이관집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환단고기를 바로 만주 관전연 배달 의숙 학당에서 공부를 했던 그 소년이 이제 이 환단고기 한 권을 가지고 남쪽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연보 우리가 이제 이유립 선생이 1907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원래 3살 때 이제 그 어머니 백씨한테 천자문을 배웠다. 환단고기에 나올 때는 5세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6세 때 계연수 선생하고 그 이 광개토 대왕 여기서는 광개토 성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2차 이렇게 참배를 했어요. 이제 8세 때 1914년에 자기 아버지께서 이 천보경 직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자 이분이 이제 13세 때 만주로 이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달의식 학당에서 아버지 따라서 역사 강론을 들어요. 환단고기를 배워 13세 때부터 환단고기를 암송하는 거야. 이 의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14세 때 1920년에 조선 소년 독립단에 들어가서 단장이 되고 그리고 평안북도에 있는 천마산인데 소년 통신원이 돼가지고 그 암기술이 기술적으로 발달한 것은 통신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 20권, 30권, 50권 쭉 얘기하면 그걸 다 외운다는 거야. 그거 한번 증언 들어보죠. 옛날에 계연수 선생이라든가 이기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얘기해 줬던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40권 쪽지를 적어 주더라고. 그래 이제 갔더니만 사설하는 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보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보고자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복사를 다 해왔어요. 저 라면 박스에 한 2박스가 넘어 됐어요. 도대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셨습니까? 독립군들하고 독립군들 사이에 메시지 편지 같은 거 전달하면 이제 헌병단에서 다 뺏기잖아요. 외워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거야. 그게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대한독립소년단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거기 외우는 게 이렇게 숙달이 됐다. 그때부터 훈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게. 그리고 24세 때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금식으로 세상을 떠난 해학 이기 선생이 신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36 전제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64를 조직해가지고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29세 때 삭주의 유교 청년회 그런 책임자도 하고 32세 때는 동아일보 삭주지국의 책임자도 하고 1941년 해방 4년 전에 늦은 나이 35세에 신메녀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1년 전에 신시 개천경을 발표를 하는데, 신시 개천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찍었어요.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원형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역사서에서. 그건 이제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인데,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거야.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분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어떤 마음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가, 그 우위소론에 대해서 매우 아주 중대한 그 사실 인식을 하는데 하나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신시개청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천마산에서 8.15 해방 봉고제를 지내고, 그리고 단학회 기관지 태극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행하면서 주관으로 일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48년에 도저히 북쪽에서는 그 사상 통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가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는 그 어린 딸 3살짜리를 데리고, 같은 고향 사람 조카 이서경이 그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친족이 살고 있는 이 태전 쪽 청주에 왔는데, 그 이서경은 누구냐면은 당대에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로 명리학의 1인자야. 사주 척경을 쓴 인물. 아주 너무도 유명한 거야, 이 사람은. 이유립 선생은 만주에 가서 아마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헌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이제 뒤에 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내려오다가 그 안내원이 배반을 해가지고 해주 소재의 내무국 보안대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아주 거기서 죽도록 고문받고 아주 사경에도 이제 헤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보초수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4개월 만에. 그 전에 대동보 고성이시 족보를 찍느라고 이 양반이 해방 전에도 이 대전 지역으로 여러 번 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전 근교에 신족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그 인쇄업을 하던 분이에요. 유명한 이문사 사장인데, 제가 이제 이분 그 가게에서 옛날 인쇄물을 30년 전에 여러 번 찍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 신도안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청주에서 가족을 찾아 겨울을 보내고 대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49년도부터는 76년도에 서울로 가기 전에 이분이 근 30년을 대전에서 사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그분이 살던 그 은행동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제가 10대 때 보면은 그분이 가리방으로 긁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책자가 우리 집에 여러 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 1949년도부터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월 16일 날 강화도 참성단 가가지고 천재를 올린 거야.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이때 오형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붓글씨를 잘 써요. 환단곡에는 다 이 사람이 붓글씨 쓴 것이거든. 이분이 이제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위원장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애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환단곡이 그 정서를 이유립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3월 16일 날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 종료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오영기 정서본인데, 그러고 나서 정착지가 이제 대전 은행동 1층에서 살림하고 2층에 작은 다락방이 있어.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그 작은 다락방에다 이제 이렇게 책을 놓고 한쪽에다가 그 제자들 10대 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오면 그거 서너 명 갱신이 앉거든, 쪼여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나이가 이제 다 그 양반들이 60, 70이 됐는데, 그분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분 이제 수석 제자인데, 양종에는 명문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66년도에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그 문화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분 어머니가 이유립 선생의 아내하고 시장에서 같이 옆에서 앉아서 장사를 했어.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놈이 있다 하니까 이유립 선생이 아내 얘기를 듣고 집에도 찾아갔다는 거야. 나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집에도 오셨다. 그러고 야 종현아, 너 식민사학 배우지 말고 나한테 직접 우리 역사 진술을 배워라.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 양반이. 이 양종현과 몇 사람들을 내가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그분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따님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한 번 이제 물어봤어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을 실제 이름을 들어봤냐? 그러니까 저 이제 따님은 자기는 10대 때 들었다. 그리고 언제냐면은 대개 그게 여고 한 2학년 때 들어본 것 같다. 아버지한테 환단곡이라는 책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보니까 63년 4년 그때야. 그리고 2년 뒤에 양종현 선생이 이제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직접 보면서 배웠다는 거야. 그 환단곡의 원전을. 환단곡에는 원전이 원래 없는 거다. 환단곡에는 79년도에 교정본이 끝나가지고 그 다음 뭐 80년도에 초에 나온 거다. 그래서 사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학교 역사과 사학과 학생들 물어보면은 그 책은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책. 봐야 백해무익한 책. 전혀 관심이 없어요. 환단고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 환단고기가 아니고 원래 그 양반이 남한에서 70년대 전후에 자기 저서에다 쓸 때는 환단휘기라고 했다. 환단휘기. 환단휘기는 내가 여기 2권이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양종현 선생도 나한테 이걸 한 권을 기증한 게 있고 이게 환단휘기야. 이것은 4권의 다른 책을 여기다 주석을 붙여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양종현 선생한테 이제 여러 번 물어 10번도 묻고 뭐 그건 10년 동안도 물어봐. 제가 답사할 때는 어떤 주제든지 10번 이상을 물어서 거기에서 진실이 느껴질 때 제가 그걸 사실로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걸 물어보면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한번 보죠. 뭐라고 하는가. 196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선생님 처음 만나뵀습니다. 한화도 선생님 사모님과 실명희 여사님과 제 어머니는 그 목축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청해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만나뵀습니다. 선생님 댁은 목축시장에 있는 1, 2층 격산 가옥이었는데 지금도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 집의 1층은 3평 정도 되는데 2층은 선생님이 서재를 쓰고 그 서재 이름이 하남당이었습니다. 1층에서 선생님 앞에 앉으시고 처음에는 저 혼자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배우는 게 아주 유익하고 좋아서 주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11명이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모임 이름은 회일광자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환단고기를 본 건 1960년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댁에서 그 계율 선생이 목판 인쇄를 한 그걸 봤습니다. 책을 너무 소중하게 다뤄서 그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책이 깨끗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색깔도 비슷하고 엮은 것도 같은데 다만 환단곡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단곡이. 당시 선생님께서는 책을 엮은 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하려고 애쓰시는 걸 보고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 책을 엮어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백내장을 앓고 계셔가지고 군산 일가인 공안과에 눈 치료하러 가 계시는 동안에 집주인이 집세가 5개월인가 이상이 밀렸다고 야반도주한 줄 알고 집기를 전부 팔면서 그 책도 다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판 속에 환단고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낙담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환단고기를 잊어버리고 낙심하시고 계실 때 선생님이 저도 같이 그 걱정하니까 상관없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대전에서의 이 고난의 시절 약 30년 일주일씩 밥을 굶어가면서 10대 젊은이들에게 뭔가 민족 역사 광복에 불을 지피려고 했었던 이 노홍의
이 고독한 삶.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서광 미쳐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70세 때 1976년도 서울에 상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그 역사 운동에 이제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참여도 하고 그런 조직 속에서 이제 함께 일도 하고 그랬는데